몽고DB 마스터가 해설하는 NoSQL and MongoDB 제4장을 시작합니다. 지난 3장에서는 인덱스의 생성과 관리 및 사용자 관리에 대한 소개를 드렸다면 이번 4장에서는 몽고DB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설계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도 하나의 데이터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적인 데이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몽고DB의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조금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로 초창기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주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했었죠. 이런 파일 시스템은 주로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저장 관리한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저장 기술은 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설계하는 그런 설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NoSQL은 즉 몽고DB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중요하고 또한 기업에서의 프로세스 또한 중요한 설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와 프로세스 모두를 설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설계 방식을 제공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는 리치 다큐멘트와 같은 구조를 제공합니다.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정교화라고 하는 설계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고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기법을 지원하지만 NoSQL은 몽고DB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이기 때문에 조인을 피할 수 있고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며 비정교화된 설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몽고DB에서는 리치 다큐멘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리치 다큐멘트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방금 이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교화된 설계 구조로 설계하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로 저장 관리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리되어서 저장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 설계 개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대용량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 하나의 테이블이 아닌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화된 SQL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대용량 데이터가 되었을 때 불필요한 작업, 불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요구하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몽고DB는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저하 문제를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NoSQL은 중첩된 데이터 구조로 설계하기 때문에 조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1대1의 관계와 1대 n의 관계만 지원하죠. 몽고DB에서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 링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관계형에서 말하는 end과 endm이라고 하는 관계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관계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유연성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sales라고 하는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면 sales.emp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dpt라는 테이블을 만들면 sales.dpt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하나의 사용자 계정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키마 중심의 설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설계 구조를 결정하는 패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몽고DB에서는 NoSQL에서는 이런 사용자 개념이 콜렉션이나 인덱스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용자 계정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가된 사람이 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만 검증할 수 있을 뿐 실제 이름의 객체 이름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몽고DB는 이러한 스키마 중심의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몽고DB의 주요 설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몽고DB의 주요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 논리적 이야기만 가지고는 몽고DB의 설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몽고DB, NoSQL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NoSQL, 광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광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말의 뜻은 광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법을 NoSQL, 몽고DB에서는 구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고DB의 설계 패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광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저장 기술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2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 그림은 광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 ERD라고 하죠. 주문과 주문 항목이라고 하는 2개의 엔티티가 업무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왼쪽 그림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문과 주문 항목이라고 하는 2개의 클래스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관계를 바로 그림으로 그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설계도이죠. 하지만 차이점은 광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문과 주문 항목이라고 하는 이런 2개의 엔티티가 다만 업무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만 할 뿐이지 어떤 업무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반면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가 strong association,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weak association,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주문과 주문 항목이라고 하는 2개의 클래스는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주문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이지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과 주문 항목이라고 하는 2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문과 주문 항목이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주문과 주문 항목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2개로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이유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클래스나 엔티티들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주문전표라고 하는 장표를 분석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낸 엔티티와 클래스입니다. 자, 우먼소프트라고 하는 고객이 우리 회사에 있는 맥이라고 하는 영업사원에게 어떤 제품들을 주문했나 봅니다. 2012년 9월 20일 날 총 7개의 제품을 주문했는데 주문 총 금액은 60만 1,100원인가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문했던 주문 상품은 총 7개의 상품이 주문되었나 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세계에서 보통 작성하게 되는 장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표를 분석 설계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문과 주문 항목이라고 하는 2개의 엔티티로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되죠. 광계형에서는 이것을 그냥 주문과 주문 항목이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표현하지만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것이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까만 마름모와 또는 여백의 마름모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약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와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유는 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친구나 또는 이런 강사와 수강생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는 약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러한 업무적 상관관계를 지금처럼 강한 관계다, 약한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하는 설계도에서 나와 있는 그 엔티티들을 광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S_ORD라고 하는 테이블에 주문에 관련되는 공통정보가 저장되고 SORD 아이템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주문에 관련되는 상세 테이블을 분리 저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광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고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교화된 설계 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이 아닌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리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저장하게 되면요. 바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즉, 주문은 주문을 위한 테이블이 따로 만들어지고 주문 상세는 주문 상세를 위한 테이블들이 따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주문은 주문에 관련되는 공통정보만 상세에는 그 주문에 관련되는 상세에 관련되는 정보만 따로 분리 저장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리 저장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테이블들이 빅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면 주문과 주문 상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은 비록 분리되어서 따로 저장은 되지만 사용자가 이 주문 정보 하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주문 공통정보와 주문 상태 정보를 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데이터는 항상 함께 봐야 되는 데이터인 거죠. 그렇다면 주문과 주문 상세라는 두 개의 테이블은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교라고 하는 설계 기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구조로 만들어지고 결국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로 결합해서 보기 위해서는 조인이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는 제어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조인이라고 하는 문장은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유발시킵니다. 소팅과 머지와 결합, 인덱스의 사용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성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몽고DB에서의 데이터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Embedded Document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b.ord라고 하는 콜렉션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블라켓, 큰 갈로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이 갈로까지가 하나의 다큐멘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다큐멘트 중에 ord 언더바 id부터 old 언더바 필드라까지 이 6개의 필드는 주문에 관련되는 공통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다큐멘트이고요. item 언더바 id라고 하는 주문 상세와 관련되는 이 필드에는 자, 지금 대갈로가 보이시죠? 대갈로 사이에 또 다른 블라켓이 보이네요. 이 대갈로를 몽고DB에서는 배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열 안에 또 다른 다큐멘트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큰 다큐멘트 안에 또 다른 다큐멘트가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두 개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다큐멘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또 다른 다큐멘트들, 이것을 임베디드 다큐멘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임베디드 형태의 다큐멘트가 저장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냐면은, 자,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레코더라고 하는 것은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큐멘트 안에는 ord id라고 하는 필드부터 order 언더바 필드라고 하는 주문 공통정보와 함께 주문 상세 정보들이 여러 개가 함께 내장된 형태로 저장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Embedded Document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은요, Extend라고 하는 다큐멘트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Embedded Document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Embedded Document는 큰 다큐멘트 안에 처음부터 작은 다큐멘트가 내장된 형태로 처음부터 저장되는 그런 형태라면, Extended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먼저 ORD라고 하는 익스텐트에 주문에 관련되는 다큐멘트를 먼저 저장하고 그 저장 후 추가로 ORD라고 하는 콜렉션의 업데이트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그 주문 공통에 관련되는 주문 상태 정보를 추가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하나의 익스텐트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익스텐트가 추가 형태로 확장되는 형태로 추가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익스텐트 다큐멘트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베디드 다큐멘트가 됐거나 익스텐트 다큐멘트가 됐거나 결국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를 보게 된다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앞서 보셨던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정교화라고 하는 설계 기법에 의해서 설계하다 보면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테이블로 쪼개질 수밖에 없지만 몽고DB는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다큐멘트와 익스텐트라고 하는 다큐멘트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의 논리적 구조 또는 물리적 구조에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함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레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참조하실 때는 광경처럼 조인이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 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다큐멘트만 검색하시면 주문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죠.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조인이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주문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 안에 하나의 다큐멘트를 통해서 공통정보와 상세정보를 함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보안에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구조의 단점으로는 하나의 큰 다큐멘트 안에 저장되어지는 이런 조그마한 다큐멘트는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 16메가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16메가를 초과하게 되는 빅데이터의 데이터 저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잘 이해하셔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데이터 구조로 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게끔 하나의 논리적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인베디드 또는 익스텐트 다큐멘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몽고DB의 링크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구조가 아니라 광경 데이터베이스처럼 여러 개의 논리적 구조로 콜렉션을 쪼개게 되고 단 저장되어지는 하나의 다큐멘트가 하나의 콜렉션이 아닌 여러 개의 콜렉션에 저장되기 때문에 각각의 콜렉션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그 다큐멘트들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다큐멘트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부여되는 유일한 값,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함께 저장해 둠으로써 이 오브젝트 아이디가 같은 값을 찾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링크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십과는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다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오더라고 하는 콜렉션에 주문 공통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의 다큐멘트는 하나의 유일한 값, 오브젝트 아이디를 부여받습니다. 오더 언더바 디테일에 주문 상세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면서 이 정보가 방금 저장된 주문 공통정보와 동일한 시점의 동일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더 언더바 디테일에는 오더 언더바 아이디,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하는 필드를 부여해서 이 상세 정보가 어떤 주문 공통정보와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12년 9월 1, 2, 3, 4, 5라고 하는 주문 공통정보와 동일한 주문 상세 정보를 읽어오려면은 오더 언더바 디테일이라고 하는 콜렉션으로부터 오브젝트 아이디가 동일한 값을 찾아오시면 바로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문 공통에 관련해 부여된 오브젝트 아이디를 여러분이 직접 find o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찾으신 다음에 그 오브젝트 아이디를 이렇게 주문 상세 정보에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방금 보셨던 예제랑 동일한데요. 이렇게 주문 공통정보에 저장된 이런 오브젝트 아이디 유일한 값을 직접 사용자가 find해서 저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는 dbref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먼저 입력된 주문 공통정보에 저장된 그 도큐멘트 오브젝트 아이디를 자동으로 읽어서 주문 상세 컬렉션에 order id 언더바 id라고 하는 필드에 저장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함수를 dbref 함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링크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주문에 관련되는 콜렉션은 주문에 관련되는 다큐멘트만, 주문 상세에 관련되는 콜렉션은 주문 상세와 관련되는 콜렉션만 분리 저장되는 이런 구조이죠. 이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인베디드나 다큐멘트 형태는 인베디드 되는 그 다큐멘트의 크기가 최대 16메가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이 링크 구조는 그러한 크기의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한대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 저장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어, 분리된 데이터들이 별도로 참조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인베디드가 아닌 분리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단점은 이 두 개의 콜렉션에 있는 데이터들은 항상 참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분리하게 된다면 광경 데이터베이스처럼 매번 링크를 시켜서 결합을 시켜서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빅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오는데 성능 저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의 양과 그리고 그 데이터의 빈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분리하는 게 좋을지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게 좋을지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설계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 구조로 만들었을 때의 단점은 많은 콜렉션들이 추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콜렉션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이 또한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몽고DB의 인헤리턴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죠.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카라고 하는 클래스는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버스도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는 자동차 유형 중에 하나죠. 하지만 버스는 자동차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서 오토도어라고 하는 부품이 추가로 필요한 자동차 타입인 반면에 택시인 경우에는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 이외에 램프와 가스탱크라고 하는 추가적인 부품이 요구되어지는 또 그런 자동차 타입이죠. 여기서 버스와 택시는 공통 분모가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버스도 4개의 컬럼으로 설계해야 되고 택시도 5개의 컬럼으로 설계해야 되지만 여기서 공통 분모인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를 별도로 따로따로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공통 분모로 포함될 수 있는 속성들을 카라고 하는 클래스로 분리하고 카라고 하는 클래스는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게 하되 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직접 그 세 가지 속성을 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카에 선언되어 있는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는 언더 카 타입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상속을 받게 한다면 버스는 오토도어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만 선언하면 되고 택시도 램프와 가스탱크라고 하는 2개의 속성만 선언하게 된다면 나머지 속성 세 가지는 카를 통해서 카 타입을 통해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훨씬 더 간소하게 데이터 구조로 설계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카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카라고 하는 클래스의 어떤 기본 부품을 포함하게 된다면 버스와 택시도 그 추가된 부품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바로 인헤리턴스라고 표현합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상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슈퍼 타입과 서버 타입이라는 형태로 보통 설계를 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카라고 하는 엔티티에 엔진과 프레임과 타이어라고 하는 기본 속성 이외에 카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해서 그 카 타입이 버스이면 오토도어라고 하는 컬럼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카 타입이 택시인 경우에는 램프와 가스탱크라고 하는 2가지 속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설계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의 단점은 자 아랫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택시는 비록 오토도어라고 하는 속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런 서버 타입과 슈퍼 타입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면 택시에게 요구되지 않은 오토도어도 널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의 컬럼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버스인 경우에도 램프와 가스탱크라고 하는 2개의 컬럼은 요구되지 않지만 널값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반드시 그 컬럼들을 설계 시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되죠. 반면에 몽고DB는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버스는 버스가 가지게 되는 오토도어라고 하는 필드만 표현하시면 되고 택시는 램프와 가스탱크라고 하는 2개의 필드만 표시하게 되고
오토도어라고 하는 필드는 표시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라고 표현하는 반면 몽고DB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구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이름을 결정해야 되고 컬럼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 랭스, 콘스테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설계되어야만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반면 몽고DB인 경우에는 이런 필드나 데이터 타입과 랭스와 같은 것들이 굳이 설계 시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발생하는 시점에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다큐멘트가 저장될 때마다 그 다큐멘트에 요구되어지는 필드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이것이 바로 정형화된 구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층형 데이터 구조인데요. 보통 우리 이런 그림들을 이제 계층도라고 부르죠. 조직도라고 부르는데요. 밀드라고 하는 사원은 7934라고 하는 사원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상관은 클럭이고 클럭이라고 하는 사람은 778이라고 하는 사원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상관은 7839 킹입니다. 보통 이렇게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7839는 킹이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7782는 클럭이고 이 사람의 상관은 7839이고 7934는 밀러이고 밀러의 상관은 778이다. 상관의 사원번호라고 하는 이런 컬럼들을 사원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함께 배치해서 상하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데이터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해당되는 밀러라고 하는 상관의 778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관은 클럭이고 클락의 상관 7839는 킹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데이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테이블인 것처럼 SQ 문장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이 문장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셀프 레퍼런스 조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몽고DB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7934라고 하는 밀러의 상관은 778이 클럭이고 클럭의 상관은 7839 킹인 것이죠. 그렇다면 킹은 상관이 없으므로 7839라고 하는 사원번호와 이름 그리고 직무만 표기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7782는 클럭인데 이 사람의 상관은 7839이므로 페어런트라는 키워드가 함께 이 사람의 상관번호인 7839를 표시하시게 되면 상하 관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7934라고 하는 밀러의 상관은 페어런트는 778이고요. 그리고 밀러의 상관 즉 엔시스트는 7839다라고 표기를 하시게 되면 밀러의 상관인 킹과의 관계도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엔시스트가 7839인 사람을 검색하라라고 하게 되면 엔시스트니 밀러의 상관인 사람을 출력하는 사람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즉 7839를 상관의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즉 밀러, 스캇, 포드, 앨런, 워드, 마틴, 튜너,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력될 수 있겠죠. 만약에 7839를 페어런트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출력하라라고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그림 보신 데서 클럭과 존스와 브레이크라고 하는 세 사람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이나 최근이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죠. 다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까와 같이 셀프 레퍼런스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줬다면 몽고DB에서는 페런트와 엔시스트라고 하는 이런 계층 구조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 140페이지부터 161페이지에 걸쳐서 실습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이외에 여러분들의 학습 전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pitmongo.co.kr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